우리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제일 괴롭히는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갈색무늬병하고 탄저병이죠. 후지에는 이 두 가지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방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1년 사과농사의 성패가 거기에 좌우되죠. 제 주력가원에 갈반이 2, 3년 계속 와가지고 이 갈반 잡는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난해에는 뭐 갈반이 조금 오긴 왔는데 신경을 많이 썼더니 별로 안 왔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청송, 안동, 영주 제가 이런데 수학기 전에 다녀봤거든요. 이야 대단했죠. 특히 재작년에는 정말 그때 비도 많이 오고 엄청나게 갈반이 많이 왔죠. 저희 밭도 갈반이 상당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잎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수학기 때 저쪽에 안동 영주 쪽으로 하니까 정말 잎이 하나도 안 달린 가원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가원들은 사과밖에 안 달려 있어요. 사과만 달려 있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색깔이 잘 안 나죠. 그리고 그런 사과들은 당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때 저품위 사과들이 굉장히 출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도 또 갈반이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 밭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약간 갈반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밭에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갈반이 심한 과수원들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우리 밭에 갈반이 재작년에 왔을 때 우리 이웃에 사과농사를 오래 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 하는 말이 자네 가원에는 질소가 부족해서 갈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소기가 부족하니까 질소를 많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질소를 많이 주려 하면 또 겁이 나죠. 이것저것 또 질소 과잉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디 그 유튜브나 어디 강의를 가보면은 이 갈반을 잡기 위해서 질소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 비료만 많이 주면 무조건 갈반은 안 오겠네? 그렇진 않죠. 그러면 뭐 갈반약을 칠 필요가 없고 갈반에 신경 쓸 것도 없죠. 질소 비료만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질소가 갈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사실은 장마기 때 갈반, 사실은 갈반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사갈반, 생리작용으로 인한 잎의 황화낙엽이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장마기 때는 장마 전이라든지 장마 중간 또는 장마 지나고 질소비료를 조금씩 살포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잎이 노랗게 대가 떨어지면 전부 갈반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갈반은 아니죠. 잎이 일반적으로 노랗게만 되면은 생리현상으로 황화낙엽되는 것이고 잎에 갈반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 부분들이 돌기가 나고 검게 변해가지고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면 그거는 갈반 증상이죠. 장마기 때 유사갈반이 왜 생기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장마가 되면은 비가 자주 오면 어떻게 되느냐? 비가 계속 오면은 땅이 특히 그 적토질 토양은 특히 더 심합니다. 그런 토양은 땅이 물을 계속 머금고 있죠. 그러면 뿌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색은 가는 뿌리들이 물에 오랫동안 잠기면 이 뿌리들이 고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는 뿌리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계속 오거나 장마기 때는 황화낙엽 현상이 잘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질소기를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기 때 잎이 황화 현상이 오면은 연면시비를 해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장마 전후로 질소비료를 조금씩 살포해주면 도움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뿌리가 고사를 하면은 질소기를 흡수 못하니까 질소 부족이 돼요, 나무에. 특히 큰 나무들은 다 하겠죠. 그러니까 장마기 때 뿌리가 고사를 해가지고 질소기를 제대로 흡수를 못하면은 잎이 황화가 돼요. 그래 되면은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고 잎이 황화낙엽이 됩니다. 주로 이제 빨리 되는 게 보면 밑에 있는 잎들이죠. 그게 노예 오래된 잎들이죠. 그 잎들이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잎에 있던 질소 성분은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잎에 있던 질소 성분들이 떨어지기 전에 어디로 가냐면 신엽, 새로운 잎으로 가요. 신초에 그 잎으로 가거든요. 가고 그 노엽들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갈반에 감염된 나무도 그렇지만도 생리현상으로 황화낙엽이 되는 나무들도 보면은 이 노엽들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가지 끝에 신초들에만 잎이 남아있죠. 그리고 저 꼭대기에 그죠? 그 다음에 도장지에 잎만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래된 잎은 이렇게 질소 부족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소들이 새 잎에 가지 끝이나 그 나무 끝에 새 잎에만 가 있으니까 잎들이 어디에만 있느냐? 가지 끝. 그리고 나무 위에 상부에 끝에만 있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는 과일만 있고 잎은 그런 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 질소 부족이라는 게 그때는 질소 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질소 공급을 해주면 돼. 장마철에는 그러면 요소를 살포하면은 이게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제일 좋은 것은 요소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죠. 그러면 그때는 이 나무가 바로바로 당겨. 그렇죠? 요소는 연면 시비하면은 4시간에 50% 바로 당기죠. 그러면은 요소가 그때는 나무에 비약을 해. 예, 그죠? 그냥 기사회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를 연면 시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땅에 줘가지고 나무에 활력을 줄 때는 그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빨리 흡수를 해야 되니까 질산태 질소가 가장 좋겠지요. 그러면 질산칼륨이라든지 질산마그네슘 이런 비료를 살포하면 좋겠죠. 그러면 질산마그네슘이 그때는 좋을 수 있어요. 왜? 질소도 공급하고 마그네슘도 공급하지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또 잎을 푸르게 하는 작용을 하니까 그 질산마그네슘은 질산태 질소니까 들어가면은 바로 흡수하지요. 뿌리가 질소를 질산태 형태로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비료예요. 들어가면은 바로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질산태 질소인 질산칼륨이나 질산마그네슘을 살포하는 게 가장 좋고, 황을 동시에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한을 치는 게 좋겠죠. 유한은 질산칼륨이나 질산칼슘보다는 흡수가 늦지만은도 유한은 암모니아태 질소라 그랬죠. 이거는 바로 또 질산화균이 질산태 질소로 바꿔요. 그러니까 질산태 질소보다는 늦지만은도 유한도 빨리 흡수해요. 장마 전후에는 암모니아태 질소인 유한이나 질산태 질소인 질산칼륨이나 질산마그네슘 같은 비료를 살포해주면은 유사갈반, 그러니까 잎이 황화낙엽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소가 갈반을 예방한다는 것은 유사갈반 증상에는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갈색무늬균이 침입을 해가지고 갈반 증상을 일으키는 데는 질소가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